잠시만요. 그냥 털고 할까요? 이쪽 보고. 아, 여기요? 네. 아, 저기 지난번에 김정은 사장님이 먼저 하셨고 제가 좀 계속 일이 있는 바람에 좀 미뤄져서 좀 늦게 됐지만 예, 발표하겠습니다. 그때 정수진 리더님이 이제 그 영양소 이제 어떻게 섭취하는지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니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너무 많지 않냐?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여기 표에 보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병사들이 이제 급식에 이 정도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병이 나서 전쟁을 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수준의 최소 요구량이 서양 그 영양학의 기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영양소 기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먹지 않으면 병사들이 이제 병들어서 죽는 수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말 하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제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 그 10살 동안은 뿐이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너무 이제 어려 보이시는데 내 나이가 50대에 진짜 내가 50으로 보이고 싶냐, 내가 60대에 진짜 60으로 보이고 싶냐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나이만큼 우리가 따박따박 늙어가면서 남들이 걸리는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다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젊고 활력 있게 살고 싶다면 지금의 이제 생활 방식보다는 좀 더 먹고 이제 관리를 하자는 거고요. 안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 영양제 효과를 높이는 법을 보면 일일 영양소별 최적 섭취량 정도는 이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고 이 최적 섭취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최적 섭취량은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준표는 어떤 학자가 만들어 둔 기준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권장 섭취량이 뭐 만약에 비타민 B1 같은 경우 0.8에서 1.2mg인데 우리가 최적 섭취량으로는 50에서 이제 100mg 정도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 티아민 같은 경우 이 최적 섭취량이 50 이상 그러면 더블 엑스나 이스트비 데일리 비 플러스 이런 거 다 합해서 내가 이제 만성 피로가 있거나 뭐 밥을 먹으면 또 너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식곤증이 있다면 이 B1이 부족한 거래요. 그리고 50까지 높여야 하고 더블 엑스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할 때는 이제 판토블렌드나 그게 이제 많으니까 그런 걸 넣어줘야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더블 엑스 하나만 먹어도 나는 피곤하지가 않아. 이게 사람마다 이 영양소 그 몸 안에 이제 상태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이제 괜찮다는 거죠. 그러신 분은 이제 괜찮은 거고 그리고 최적 섭취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든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영양소에 맞는 항목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맞춰보라고 만들어 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권장 섭취량이 0.81인데 50에서 100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정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진짜 막 저희 한 주먹씩 먹는 거 보면 그러다 이제 큰일 난다. 뭐 너무 많이 먹는다. 뭐 간에 무리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최적 섭취량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표를 보여주면 이제 좀 더 이해를 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B2 같은 경우에도 최적 섭취량이 15에서 이 50인데 권장 섭취량은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비타민 B3에는 나이아신형이 있고 또 나이아신 아민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나이아신 아민형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먹어야 되는 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5도 5인데 50에서 100 이것도 거의 10배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피를 만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쓰이고 또 이 신경 염증까지도 이제 다스려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에 염증이 잘 걸리거나 혈액이 부족하고 철분은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빈혈기가 있어. 뭐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식단도 당연히 챙겨줘야겠지만 부족한 건 식단으로는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이제 영양제로 꼭 채워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는 판토블렌더나 B 플러스 이런 것도 이제 추가로 드시면 좋다는 거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권장량은 100이지만 1000에서 2000이 이제 그 최적 섭취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블 X에 200이 하루치로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타민 C 한 알에 2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5알에서 10알. 리더님이 제일 많이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게 이 비타민 C인데 어, 최고 많이 하실 때는 이제 5알을 하신대요. 근데 10알을 해도 되지만 10알까지 하면 다른 영양소하고 너무 많이 이제 겹쳐버리니까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리더님은 이제 하루에 한 5알 정도를 하신다 하고 이제 이것도 아침에 3알 그냥 한 번에 말고 뭐 저녁에 2알 아니면 이제 아침에 2, 점심에 2, 저녁에는 1알 이런 식으로 해서 신맛은 우리가 오전에 먹으면 좋고 이 짠맛은 저녁에 먹는 게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맥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더블 엑스에도 있고 이제 칼맥티 그 용량으로 보면 그것도 보면 한 1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최적 섭취량에 훨씬 더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 감소증이 있거나 뭐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있다면 최적 섭취량에 맞춰서 이제 더 먹어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갔더니까 아는 언니가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골밀도가 되게 낮게 나왔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관리 안 하면 이 수치가 너무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맥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이제 잘 챙겨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작은 오빠가 과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비타민 이런 걸 이제 음식으로만 자꾸만 이제 섭취를 생각하고 이런 거 먹는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게 설마 다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칼로리하고 비용이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를 1000을 먹으려고 하면 귤 같은 경우 33개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소는 필요한데 칼로리는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요즘에 저런 과일 이렇게 보면 진짜 돈도 너무 비싸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진짜 차라리 영양소를 챙겨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효과를 높이는 법이 이제 또 있는데 이 영양소도 저희가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식전에 먹는 게 있고 식후에 먹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리코다운이나 뭐 키토산이나 CLA, 슬림 스마트, 카보저스트 이런 건 식전에 드시고 이제 구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자기 전에 30분 전에 드시는 거 이제 다 하시는데 리더님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구슬림 같은 경우 자기가 먹고 그렇게 이제 어 너무 이제 조금 박해 거 이제 혹시 맞으면 여기 게 또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박해 것도 이렇게 좀 드시면 된다고 이제 이런 정도는 그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철분, 엽산, 비타민 B 복합체, 판토글랜드 이런 것은 이제 공복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서프링 물 한 잔 마시고 유산균은 공복에 먹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프로틴을 먹으라고 이제 프로틴도 그냥 드셔도 되지만 우리 디톡스 제품 지금 이제 또 2주 디톡스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믹스해서 먹으면 이제 훨씬 더 좋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비타민 A나 D나 E, K 그리고 이제 오메가3,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이런 거, 칼슘 이것들은 이제 식사 도중에 또는 이제 식사 직후에 바로 먹어도 되고요. 칼맥은 하루 중에 아무 때나 먹어도 된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위산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식사랑 같이 드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조금 좀 맞춰서 드시고 그리고 밀크 시설하고 위강 케어 쪽 그런 것은 이제 식사하고 무관하게 섭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식사 전 공복 혹은 식사 직후가 좋지만 정확한 시간을 챙기는 것보다는 꾸준한 섭취.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못 먹었다고 이렇게 그냥 그 시간대에 못 먹었다고 빠뜨리는 것보다는 좀 밤에라도 어쨌든 그냥 챙겨 먹는 게 일단은 더 중요하다. 매일매일 먹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조미경 사장님이 식사하실 때 꼭 중간에 잘 드세요.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정말 잘 안 되는데 식사 중간에 먹으면 훨씬 더 이제 흡수가 더 좋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기한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세로라나 이런 거 이제 정도는 그 유통기한이 지나도 이제 색이 조금 변해도 그냥 어느 정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슘 정도도 괜찮은데 정말로 안 되는 게 지용성 비타민. 그래서 오메가3 같은 경우 정말 날짜가 지나거나 색이 변하거나 뚜껑을 까가 닫아서 이렇게 좀 산패가 됐거나 그런 건 무조건 버리라고. 잘못하면 진짜 배탈이 나고 이제 탈이 난다고 그건 이제 꼭 지키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뭘 효과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최적 섭취량까지 용량을 늘려보라는 거. 그래서 저기 박명수 사장님 그 오메가3 요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최적 섭취량까지 그만큼 늘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빨리 이제 또 효과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C, E, 셀레늄은 서로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훨씬 더 높대요. 그리고 비타민 E는 이제 세포벽이나 산화 방지 효과는 그 글루타치온에 이제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붙이는 그 글루타치온도 하나 정도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피부 이런 미용 쪽으로는 괜찮지만 내가 진짜 피로 회복까지 이제 좀 가고 싶다 할 때는 하루에 이제 3장에서 4장 정도는 붙여야 좀 효과가 있다고 하시고,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6알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대요. 이게 이제 그 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칼슘에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2도 이제 같이 섭취하면 좋고, 중성화한 비타민 이건 이제 리포존 같은 걸로 물에 이렇게 녹이는 비타민 C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출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에다 발포를 해서 이제 녹이는 거. 근데 그런 건 이제 메가요법으로 하면 어, 안 되니까 이제 혹시라도 주변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로 결석이나 통풍 환자는 최적 섭취량 이상의 이제 비타민 C나 메가요법은 금지하라고. 이런 것도 꼭 물어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진을 좀 한 다음에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비타민 B1이나 6나 12는 이제 신경 전달을 돕고 신경 세포를 살리기 때문에 레시틴하고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해야 인지 기능이나 오십견이나 이제 근육통, 손발 저림 이런 것까지 이 신경통까지 완화가 되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EPA하고 DHA를 합해서 하루에 200에서 2000일 때 중성 지질 개선, 혈행 개선 효과가 있고, 또 600에서 2240 정도가 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900에서 2000mg이 되면 기억력 개선에까지 이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하루에 1, 2g을 먹는 것이 좋고 3, 4g 섭취 시에는 혈액이 또 너무 묽어질 수 있으니까 주변에 보면 이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이런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뭐 출혈성이 있거나 이제 뭐 수술 앞둔 환자들, 임산부들은 이제 미리 조금 조절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진코엔 같은 경우에도 말초 동맥 순환 장애, 기억력, 인지 감각 신경 장애, 이명, 뭐 어지럼증, 손발저림 좋은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조미경 사장님 오메가3 요법 할 때 진코엠도 꼭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생각이 나는데 수족 냉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120에서 240mg을 추천하고, 오메가와 함께 할 때는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이제 기본 용량만,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섭취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커피 지금 저도 여름에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데 커피나 술은 마그네슘도 같이 배출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면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 각종 효소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설사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칼슘의 최적 섭취량은 1800에서 2000mg이고, 이것도 우리가 프로틴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이 칼슘 같은 경우에도 500mg씩 나누어서 이제 섭취를 하라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그리고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식사 직후나 식사 중간에 섭취가 좋고 이제 에사비하고 같이 먹으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콜라겐도 1, 2g이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까지 좋으려면 3, 4g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500달톤 이하의 어린 콜라겐이 좋고, 그 시중에는 이 300 이하 이런 것도 많대요. 그런 것은 솔직히 이제 거짓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밀크 시슬의 그 실리마린 성분이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 기준은 이 130mg인데 순도가 높은지 그걸 꼭 확인을 하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환자들은 에스트로겐 농도에 이제 조금 주의하라고 하셨고, 황반 변성에는 이제 우리 비전 아이디, 그리고 야맹증 백내장에는 카로틴, 그리고 안구 건조증에는 오메가3, 눈의 피로나 망막 손상에는 DHA하고 비타민 B군이나 이제 루테인이 좋은데, 또 이걸 너무 과다 섭취하면 이렇게 또 피부가 황색으로 변한다 하셨고,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질병 치료약의 이제 상호작용인데,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가 65세 이상 73%가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질병들 때문에 4.1개 정도의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권하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먹어도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들과의 이제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그런 상호작용을 내가 잘 알아야 그분들이 먹고 있는 그 화학적 약물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이제 그분들의 컨디션이 높아지거나 이제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런데 의사들은 정말 이걸 다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줄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려 우리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웰니스 랩도 나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알아서 좀 더 잘 처방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상 지질 혈증약 스타틴 계열은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부족해진대요. 그래서 하루에 100에서 200mg 정도는 먹어줘야 이제 고갈이 안 되고, 고지혈증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제 그 고지혈증 뭐 약을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코큐텐 양을 늘리거나 안 먹고 있다면 빨리 이제 다른 질병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피브레이트 계열 약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진다고 하고, 콜레스틸 라민유라는 약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용성 비타민하고 비타민 B9, B12를 고갈시킨대요. 그래서 지방이 합성이 안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A, D, E, K 이걸 이제 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 보면 카로틴이나 비타민 D나 갈리, 셀레늄, 판토블렌드, B 플러스, 이스트비 이런 걸 이제 그 용량을 보고 이제 추가로 더 넣어주라고 하셨고요. 혈압약 계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비타민 B군하고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이 또 굉장히 많이 고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도 이스트비나 B 플러스, 판토블렌드, 코엔자임 Q10, 탈맥 이거 이제 넣어주면 좋고, 당뇨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을 넣고 이제 여기다 또 추가로 유익균,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또 꼭 넣어주라고 하셨고, 항경련제라고 이건 이제 공황장애나 뭐 간질이나 근육통, 우울증, 불안증 뭐 조금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B6나 비오틴이나 비타민 E나 칼슘이 좋고요. 항생제를 드시고 있다 그러면은 비타민 B군의 흡수를 저해야 된대요. 그래서 유산균하고 유익균까지 이제 계속 사멸되기 때문에 약 복용 2시간 후에 거의 이제 10봉 정도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는 먹지 말고 복용 후에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먹어
라고 했고 이것도 이제 좀 나눠서 먹고요. 그리고 항결핵약 같은 경우 B9이나 이제 B6 결핍을 유발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프로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폐질환 쪽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폐질환에도 프로틴이 1순위로 꼭 넣어야 되는 게 이야기하셨고 제산제 우리 그 갤포스 위산 분비 억제로 이제 칼슘이나 철분의 방해를 흡수되는 걸 방해시키니까 이것도 비타민 D나 B9이나 B12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칼슘이나 철분제를 이제 꼭 따로 섭취해야 되고요. 이 갤포스를 먹고 난 중간에 이제 아세로라시나 뭐 이 에사비 이런 걸 같이 먹어도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칼슘 먹을 때 비타민 D도 꼭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제품에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그 뭐죠? 에, 비타민 D 그 제품도 되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양이 많으니까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위궤양 치료제로 B12나 엽산 그리고 칼슘, 아연, 철분, 비타민 D가 고갈되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는 비타민 C하고 엽산이 고갈되고요. 여기서는 그 철분은 빼고 엽산만 있는 제품만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피임약이나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다 그러면은 마그네슘, 아연, 이제 비타민 2, B2, 6, 9, 뭐 12C 이런 게 이제 고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품으로 비타민 C, 비타민 B, 더블 X 이런 거 이제 해주면 좋고 또 인삼이나 홍삼이 혈당을 낮춰준대요. 그래서 당뇨약하고 함께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저혈당 가능성이 오는데 이 또 어떤 건 요즘에 보면 이 꿀을 넣어서 달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먹으면 이제 고혈당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당뇨 초기야 그럴 때는 약은 아직 복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거 글리코다운하고 우리 거 이제 그 홍삼 제품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본작에서 나온 그런 제품 먹으면서 이제 관리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글루코사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 좋은데 굳이 조인트 가드는 메가로는 먹지 말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갑상선 약하고 칼슘, 마그네슘은 4시간 이상 간격으로 좀 띄워서 먹어야 돼서 만약에 이제 아침에 이제 약을 먹었으면 이제 더블 X는 좀 점심이나 오후에 이렇게 시간 간격을 좀 두라고 뭐 또 바꿔서 뭐 더블 X를 아침이나 점심에 먹으면 이제 약을 저녁에 드시던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줬을 때 이게 정말 흡수가 가장 좋고 부작용은 막아주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킹을 잘 해서 알려드리고 시간 분류도 아까 보면 이제 뭐 아침에 약 먹고 저녁에 이제 또 저희 영양제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류까지도 좀 해서 드실 수 있게 안내를 해주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패킹을 해주면 괜찮은데 내가 알아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뚜껑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거죠. 저도 이제 시골에 엄마 아빠 이제 다는 패킹을 못 하니까 이렇게 뭐 아침 둘, 저녁 둘 이런 식으로 적어 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두고 식전에 드셔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더 작은 용량으로도 우리가 이제 더 큰 효과를 보게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분들의 약이 점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간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등이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병원 약을 끊게 되는데 리더님이 보시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걸치면 이제 대부분 약을 끊게 되시더라. 그리고 이제 병원 약을 줄이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한 걸로 이제 이 강의 중에도 드시다가 이제 그 수치가 낮아지면 좀 더 약하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약을 줄이게 해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식품과의 이런 뭐 상호작용 이런 건 뭐 아시죠? 이제 좀 우유나 이런 거 이제 좀 알레르기 식품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고 참고 문헌으로 이 책을 가지고 리더님도 이제 발치를 이제 해서 그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건강이 진짜 스펙이라고 이 건강도 지키면서 소비자들한테도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 와, 진짜 새롭지 않아요? 이게 몇 달 전에 들었는데 완전히 또 새롭더라고요.